대구를 다녀온 20대 남성 확진자가 사는 곳은 김제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의 경우 전북대 병원 음압병상에서 재검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김제시가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사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새학기 일정은 역학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3회 2터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복구에 40일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여행을 다녀온 20대 남성과 회사 동료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는 김제에 사는 28살 남성 A모 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동료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는 거의 대부분 3일에서 5일 정도의 가장 많은 발현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 있었는데요. 10일 날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9일 날까지 대구에 있고 10일 날 전주에서 증상이 처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로 보면은 그게 맞다고 봅니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 동성로와 북성로 일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를 다녀온 후 회사와 백화점, 영화관, 마트 등 전주 지역 다중이용시설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 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환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해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각각 1개층씩 격리병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경우 모두 42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수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면 코호트 격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같은 병명이라면 다인실로 활용을 해서 병실 부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인 대구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사는 곳은 김제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 4명은 전북대병원 음압병상에서 재검사가 진행될 계획인데요. 방역이 뚫린 김제시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취재의 정명기 기자입니다. 방역복 차림에 분사기를 든 사람들이 집 마당 곳곳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20대 남성 A씨가 사는 집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부모, 남동생과 함께 이 집에 살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래서 마을 휴관이랑 그 가가호를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 모든 경로당은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A씨 가족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병원은 자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족 가운데 1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립도서관도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관과 같은 다중이 찾는 이용시설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A씨 가족 4명의 이틀 뒤 재검사 결과에 따라 임시로 문을 닫는 곳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음성과 양성의 경계 수치인 미결정이 나왔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회관, 여기 경로당 다 폐쇄시키고 할머니들한테는 외출 자제하라고 하죠. 코로나19와 전쟁을 선포한 김제시는 A씨 가족의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동남면 주민 여러분의 이동 통제와 시민 여러분의 방문을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제소방서도 24시간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감염병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야 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처법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주요 병원 응급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중증 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시에 병원 입구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선별진료실에 가가지고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게. 그렇다면 의심 증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20개 외국어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기침 등의 그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6시간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3회 이터널 다중 추돌 사고와 관련해 복구에 40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사고로 차단됐던 순천 완주 고속도로 3회 이터널 복구에 40일가량이 소요되고 37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사고로 터널 입구에서 사고 지점 70m까지 터널 내 콘크리트 상부가 크게 손상되고 철근이 부분적으로 노출됐으며 터널 조명 311개와 CCTV, 광케이블 등 부대 시설도 망가졌습니다. 복구 작업은 파손된 콘크리트 보강 공사와 전기, 포장, 통신 등 부대 공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확진자 현황과 동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경계태세를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사 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새학기 일정은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보건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 등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학교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으로의 현장 체험학습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선거 정보 제공을 위한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코너. 오늘은 학교 내 선거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김은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학교 안의 선거법 교원편입니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확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복 입은 유권자와 교원 등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운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교원의 행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학교 안에서 교원은 어떤 행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공립학교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 경우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원이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글, 선거운동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 밖이나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학생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 또는 제8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이 수업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선거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또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고지 안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운영 기준을 적극 안내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부안군이 서해리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서해 3구 주민과 도시재생 서포터즈, 부안여고 학생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빈집관리 계획과 골목길 환경 가꾸기 등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부안군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서해리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 친환경쌀이 제주도 학교 급식으로 납품될 전망입니다. 순창구는 제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800여 곳의 학교 급식용으로 순창 지역 친환경 쌀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금과에 있는 태희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순창 지역 친환경 쌀을 가공해 올해 제주도 학교 급식용으로 500여 톤을 공급합니다. 순창 지역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은 1280헥타르로 전북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시가 올해 중심 시가지 일원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구간은 우암로 210m 구간과 칠보면 소재지 1.1km로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사업 구간에 대한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주민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주변 상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설계와 관련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 6월에 본격 공사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에 대비해 드론 항공 방제를 활용한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창군은 철새 도래지인 독림저수지에 40만 수의 가창오리가 날아옴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확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독림저수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3개 반이 소독하고 있습니다. 철새 깃털 등 야생조류의 접촉이 많이 예상되는 독림저수지 수변구역을 드론을 이용해 소독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부상자를 낸 남원 3회 2터널 사고 원인을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는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개된 CCTV를 보면 질산 18,000리터를 실은 탱크로리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며 앞 차량들을 덮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시 도로가 결빙됐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앞 차량이 감속해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려 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져 추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부터 눈 예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이 진행됐고 사고 발생 30여 분 전 제설 작업이 이뤄졌다며 제설 작업 후 유지 시간은 통상적으로 1시간이며 제설 작업 후 노면 상태는 우천시 도로 상태와 비슷하다고 결빙에 의한 사고를 부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안전거리 미준수와 미끄러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당시 겨울철이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던 점, 영하권의 기온이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도로공사의 제설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법원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4.15 총선 결과가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의 공천과 직결되면서 지방의원들이 더 애같아 발이 닳도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도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펼치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자신이 출마했던 2018 지방선거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전북도 의원들의 경우 소속 지역구 경선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방의원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전화, SNS를 이용한 후보자 알리기와 공약 홍보, 하루에 3-4개의 각종 모임 참가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전주, 을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 지방의원들이 가장 핫한 경쟁을 펴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지방의원이 지지 후보 선언을 하고 지원하는 선거운동은 정치인으로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치행위로 봐야 한다며 경선 이후에는 승패를 떠나 하나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과 임실이 4도, 김제와 남원, 정읍, 고창이 5도, 보안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이 9도, 김제와 부안, 남원, 순창, 정읍이 10도, 고창이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오전까지 비가 오다가 낮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높아서 난방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